여러분, 가끔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예를 들어 메이펀 이모의 작은 손자가 그 순수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할머니, 왜 냄새가 이상해요?" 라고 물었던 그 날처럼요. 처음에는 그녀가 웃어 넘겼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팠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어주세요. 메이펀 이모는 여러분이 만나는 가장 깨끗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단지 아무도 그녀에게 그 진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 알았을 때 놀랐던 것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할수록 숨겨진 원인을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메이펀 이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60이 넘은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체취에 약간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잘 하고 있다고 해도 말이죠. 아마 여러분은 상쾌하고 자신감이 넘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건 단지 그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던 것일 뿐입니다. 이해하게 되면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밟으면 더 자신감이 생기고 소중한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며 솔직히 말해 훨씬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해결해 봅시다. 솔직히 말해 불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사람의 100% 중 99%는 자신이 불쾌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이 부주의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차리지만 대부분은 기분을 상하게 할까 걱정하며 침묵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거리를 두고 때때로 그 거리는 말보다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밍터 박사입니다. 지금 77살이고 지난 몇십 년 동안 메이펀 이모, 다치양 삼촌, 그리고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기회를 가졌습니다. 구호량 삼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70대 초반의 자랑스럽고 깔끔한 남자입니다. 매일 샤워를 하고 집을 5스타 호텔보다 더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어느 오후 그의 아들이 친구들을 점심에 초대했는데 구호량은 그들 중 한 명이 "아, 저 노인 냄새가 정말 강해" 라고 속삭이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무심한 발언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구호량 삼촌은 손님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로 자신의 방에 머물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화 이모 65세. 그녀가 제 진료실에 눈물을 참으며 들어온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녀는 "왕 박사님, 제 손주가 더 이상 제 무릎에 앉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연결이 사라진다는 것은 저 마음의 한 부분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외로움에 대비할 준비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 냄새는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한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매일 반짝이게 씻어도 그 냄새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조용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해 주기 전까지는 말이죠. 일부 문화에서는 노인의 채취를 다르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이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카레이슈, 지혜와 삶의 경험의 향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서양 문화에서는, 심지어 대만에서도 그 자연스러운 변화가 오해받거나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낙인은 수치심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숨고 소중한 순간들이 사라집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자랑스럽게 포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벽을 쌓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60이 넘으면 몸에서 땀을 약 50%덜 생성합니다. 처음 듣기에는 좋은 소리처럼 들리죠? 땀도 덜 나고 지저분함도 덜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땀은 몸의 자연적인 자가 청소 시스템입니다. 젊을 때는 땀을 흘리며 독소와 박테리아를 피부를 통해 배출합니다. 매일 미니 세차를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느려지면 모든 더러움, 죽은 피부 세포, 박테리아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71세의 진진 이모가 저에게 진지하게 들어온 기억이 납니다. "박사님, 저는 거의 땀을 흘리지 않는데 어째서 냄새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73세의 아청 삼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지 않게 된 후 몸에서 나는 냄새가 더 심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땀을 덜 흘린다고 해서 냄새가 덜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쌓이면 냄새가 더 오래 남게 됩니다. 또한 50이 넘으면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피지의 변화도 시작됩니다.
그때 이른바 이물질인 이논날이 나타납니다. 이논날은 기본적으로 산화된 지방입니다. 노인들의 피부 기름에서만 나타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불행히도 이 물질은 매우 뚜렷하고 다소 불쾌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세이도 생물학 연구소의 연구자들이 이 사실을 2001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60이 넘으면 이 논날 수치가 급증하며 이는 옷, 베개, 심지어 좋아하는 의자 팔걸이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일반 비누로는 거의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냄새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말이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점, 입안의 건조함도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50% 이상 줄어듭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자연스럽게 박테리아, 음식 찌꺼기, 죽은 세포를 씻어내는 방법입니다. 침이 충분하지 않으면 박테리아가 더 빨리 쌓여 나쁜 입냄새가 생깁니다. 이 냄새는 입안에만 머물지 않고 주변 공기에도 퍼집니다. 69세의 춘화 이모가 손주들을 안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고 말한 것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냄새가 나쁘고 입이 항상 건조할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특히 많은 노인들이 흔히 복용하는 약물, 항히스타민제, 항구울제, 이뇨제 등이 입의 건조함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신장질환, 잇몸 문제와 같은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생물학입니다.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우리가 모두 걸어가는 자연스러운 길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은 60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의 몸을 지탱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대의 몸이 아닌 말이죠. 그렇다면 하루의 단 3분이면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다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또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그들이 이유도 모른 채 하루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저와 제 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더 깊이 파고들고 여러분이 강하게 연결되어 매일매일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약속할게요. 다시 한번 천천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매일 샤워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식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60이 넘으면 표면 아래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십 년 동안 여름과 겨울, 웃음과 걱정을 함께한 피부가 다르게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샤워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샤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샤워하느냐가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땀을 덜 생성하지만 두 논날이라는 고집스러운 지방산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범위는 피부의 주름 속에 숨어 있으며 옷에 달라붙고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조용히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노인 냄새의 원인입니다. 누구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알아차리는 냄새입니다. 때로는 심지어 깨닫지 못한 채로요. 하지만 여기서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드럽고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샤워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부르는 3지점 문지르기로요. 소중한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피부가 주름진 곳, 털이 자라는 곳, 땀이 오래 남아있는 곳을 부드럽고 철저하게 문질러 주세요. 가슴 아래, 발가락 사이, 귀 뒤, 목의 주름 등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좋은 조용한 숨겨진 장소입니다. 72살의 메이화 이모는 한번 저에게 자주 땀을 흘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겨드랑이를 문지르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위를 조금 더 신경 쓰기 시작한 날, 그녀의 딸이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몇 달 만에 가장 따뜻하고 끈끈한 포옹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작은 변화가 큰 순간을 열어줍니다. 두피도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두피가 살아있고 숨쉬고 매일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잊곤 합니다. 머리카락은 기름, 땀, 죽은 피부를 잡아두어 박테리아에게 완벽한 뷔페를 제공합니다. 따뜻한 물속에서 작은 사랑의 원을 그리며 두피를 마사지하는데 한 분을 투자하세요. 이는 단순히 머리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피부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타이페이 보훈병원의 피부과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대로 주 이틀에 한 번 약용 또는 항균 샴푸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두피에 미생물 군집을 지지하는 샴푸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생각하지 않는 곳도 간과하지 마세요. 무릎 뒤, 허벅지 사이, 허리 아래, 심지어 엉덩이까지. 이곳은 땀을 많이 흘리는 지역으로 쉽게 잊혀지기 쉬운 곳이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78세의 지알롱 삼촌은 손주와 포옹할 때 허리 아래가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샤워를 마치기 전에 그 부위를 부드럽게 문지르며 오늘날 손주들과의 포옹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의 피부과 의사들은 미국 피부과 학회의 대규모 리뷰를 포함하여 pH가 5.5 정도인 약용 또는 항균 바디 워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적정 수치입니다. 이는 피부의 자연 장벽을 보호하면서 건강한 기름을 빼앗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사용했던 거친 비누는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며 박테리아가 들어오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냄새를 악화시킵니다. 의심스러울 경우 항상 의사나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피부 타입에 맞는 바디케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토피, 당뇨병, 만성 건조 피부와 같은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여전히 조용히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냄새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 감정을 깊이 이해합니다. 우리의 몸이 걸어온 여정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생각이죠.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것과 방치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허영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성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 가까이 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깨끗함을 느낄 때, 진정으로 깨끗하게 느낄 때 내면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더 당당하게 걷고 더 쉽게 미소 짓고 더 크게 웃게 됩니다. 한번 거절했던 초대에 응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삶이 다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주에 깊게 들어보세요. 거의 모든 사람이 잊고 있는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해결하면 비싼 크림이나 화려한 향수보다 더 빠르게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계신다면,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3이라고 남겨주세요. 누가 여기 있는지, 누가 여전히 제 곁에 걷고 있는지, 누가 여전히 자신의 피부에서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고 믿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이 다시 자신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가장 간단하고 간과된 비밀을 공유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와의 조용한 전투에 지치셨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3가지 자연스러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내면과 주변 세상에서 나는 냄새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비싼 치료나 화려한 비누, 복잡한 루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몸에 대한 작은 친절의 행동입니다. 누구나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대만 어디에서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말이죠. 아마 여러분은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1000번도 넘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들리죠? 마치 오래된 교과서의 조언처럼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비밀이 있습니다. 60이 넘으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물을 desperately 필요로 하지만 마실 신호는 약해져서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처럼 됩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입이 마르고 소화가 느려지며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몸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 숨겨진 노폐물은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피부와 호흡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려 하며 비누로 씻어낼 수 없는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분 공급은 단순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타이페이 시립 중샤오 병원의 의사들은 노인들에게 하루에 최소한 6컵의 물을 마시라고 자주 상기시킵니다. 갈증을 느낄 때만이 아니라 하루에 고르게 마셔서 몸 안에서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다면 자신에게 적합한 물의 양에 대해 어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햇빛도 있습니다. 피부를 태우는 강렬한 정오의 태양이 아니라 부드러운 아침빛이나 늦은 오후의 부드러운 황금빛입니다. 이 빛 아래에서 걷는 것은 자연의 약과 같습니다. 마라톤을 하거나 산을 오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에서 간단히 걷거나 타인 안의 익숙한 골목을 걷거나 빌딩의 안뜰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햇빛은 피부 표면에 자연적으로 살고 있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간의 땀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이 조금 더 즐겁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 태양이 친절할 때 밖에 나가세요. 걷는 것이 힘들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밝은 창가에 앉아 햇빛이 피부를 감싸도록 하거나 휠체어를 햇빛이 드는 베란다에 놓으세요. 부드러운 의자 요가, 느린 호흡 운동 또는 거실에서 가벼운 덤벨을 들어도 혈액이 흐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속도나 강도가 아닙니다. 목표는 연결입니다. 몸을 깨우는 움직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의식 중 하나는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매주 한 번 따뜻한 물로 욕조를 채우세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온도, 약 섭씨 38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시간은 오롯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몸을 20분 동안 담가두세요. 물이 피부의 거층을 부드럽게 하고 모공을 열어주며 깊이 박힌 불순물을 표면으로 끌어올려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후 부드러운 천으로 피부를 가볍게 각질 제거하고 피부과 의사가 추천한 민감성 피부에 적합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미야오리에서 온 71세의 시우친 이모는 따뜻한 목욕이 너무 간단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그녀는 자신의 피부가 수십 년 만에 젊어졌다고 느꼈고 무엇보다도 손주들이 주저없이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는 모습이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 빛,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의 조용한 힘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친절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물, 햇빛, 움직임, 그리고 따뜻한 목욕 같은 간단한 것들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왜 시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그 작은 그러나 강력한 선물을 스스로에게 주지 않으시겠어요? 결국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부드럽고 꾸준히 반복되는 작은 것들입니다. 이제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먹는 것이 몸의 냄새를 바꿀 수 있다면 탐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더 가까워지고 상쾌함을 느끼기 위해 접시에 무엇을 올려야 할지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떤 음식이 채취를 유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고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봅시다. 다음에는 음식의 비밀스러운 삶과 그것이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조용히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물, 햇빛 그리고 움직임이 어떻게 여러분의 몸을 외부에서부터 새롭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러분이 몸에 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먹는 모든 한 입, 마시는 모든 한 모금은 여러분의 혈액, 땀, 그리고 손주를 안을 때나 친구와 함께 따뜻한 오후에 앉을 때 나는 냄새의 일부가 됩니다. 오이, 수박, 토마토, 배와 같은 음식들은 물이 90% 이상 포함되어 있는 작은 보물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도와주어 노폐물이 피부 아래에 쌓이지 않도록 소변으로 배출되게 합니다. 타이난서 온 68세의 슈퍼니모는 매일 오이 반 개와 토마토 하나를 먹겠다고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 쉬운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이 이상한 냄새에 대해 미묘한 언급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녀의 몸이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청소할 수 있는 올바른 도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씹고 삼키는 것이 어렵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가벼운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 한 줌, 냉동 베리 몇 개, 그리고 약간의 물을 넣으면 수분을 공급하고 해독하는 음료가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나 신장 문제가 있는 경우 건강을 위해 조리법을 안전하게 조정하기 위해 먼저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숨겨진 냄새가 시작되는 곳은 여러분의 위장만이 아닙니다.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입입니다. 이를 닦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성인이 놓치는 작은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혀를 긁는 것입니다. 칫솔로는 제대로 닦을 수 없습니다. 혀 긁개가 필요합니다. 혀 긁개로 쌓인 박테리아층을 부드럽게 제거해야 나쁜 입냄새를 없앨 수 있습니다. 화롄에서 온 73세의 중후이, 삼촌은 처음 혀를 긁어봤을 때 얼마나 불쾌했는지 저와 함께 웃었습니다. 그는 거의 포기할 뻔했지만 이제는 아침 루틴의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입냄새가 수년 만에 가장 상쾌하다고 자부합니다. 더 간단한 방법을 원하신다면 식사 후 10분 동안 자일리톨 껌을 씹어보세요. 이는 침을 늘리고 박테리아를 씻어내며 입안을 자연스럽게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작은 팁입니다. 타이중 병원의 치과 의사들은 종종 입이 마르고 나쁜 입냄새로 고생하는 노인 환자들에게 이를 추천합니다. 냄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습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커피와 알코올은 맛있고 때로는 일상의 기쁨처럼 느껴지지만 채취에 있어서는 교활한 문제 아닙니다. 커피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박테리아의 놀이터가 됩니다. 알코올은 단 한두 잔이라도 아세트알데히드라는 화합물로 분해되어 모공을 통해 새어나가고 남아있습니다. 71세의 지안성 삼촌은 저녁에 위스키를 즐겼고 그것이 자신을 정의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줄이고 보리차로 바꾼 후 그는 무언가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무의식적으로 더 가까이 앉고 더 오래 포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냄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커피를 사랑한다면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잔으로 줄이고 그 사이에 물을 마셔보세요. 저녁에는 알코올 대신 부드러운 민트차, 생강차 또는 볶음 보리차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고마워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퍼즐의 조각, 바로 섬유소입니다. 만약 장이 느리다면, 규칙적인 배변이 없다면 노폐물이 몸 안에 쌓이고 결국 피부를 통해 나가게 됩니다. 섬유소는 부드러운 빗자루처럼 장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현미, 오트밀, 잎이채소, 그리고 구아바와 사과 같은 과일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77세의 페이젠 이모는 수줍은 미소로 성인이 된 이후로 변비로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현미죽을 먹고 점심에 2가지 채소 요리를 추가하기 시작한 후 그녀의 소화가 마침내 변화했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체취도 달라졌습니다. 더 가볍고 상쾌해졌습니다. 마치 봄바람 가까이에 서 있는 느낌처럼요. 완벽한 식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칼로리를 세거나 슈퍼푸드를 쫓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일관성입니다. 진짜 음식, 진짜 물, 더 깨끗한 장, 더 상쾌한 입냄새.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하루하루 이어져 더 긴 삶, 더 가벼운 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더 깊고 달콤한 연결로 이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 안을 살펴보았으니 외부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옷, 침대, 그리고 편안함을 유지해주는 생활 공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만약 제가 가장 깨끗한 집도 조심하지 않으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몇 가지 간단한 변화가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몸을 깨끗이 씻어도 옷, 침대 시트, 그리고 집에서 숨 쉬는 공기가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싸움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옷은 해가 뜨는 순간부터 지는 순간까지 피부에 붙어 있습니다. 땀, 기름,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차리지도 못한 수백만 개의 작은 죽은 피부 세포를 흡수합니다. 어제 입었던 셔츠로 다시 돌아가면 깨끗한 피부를 오래된 기억으로 감싸는 셈입니다. 타오 위안에서 온 72, 새 쇼민 삼촌은 옷을 3일, 내일 동안 입고 다니며 수고를 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옷을 세탁하기 시작한 후 그는 거의 즉시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생긴 이상한 냄새가 점차 사라졌고 아침 시장에서 이웃들이 그가 얼마나 신선해 보이는지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연이 알려주는 작은 지혜가 있습니다. 햇빛은 무료이자 강력한 항균제입니다. 옷을 햇빛에 널어두는 것은 단순히 말리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정화하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세탁물이 실내에 있어야 할 때 인내심을 가지세요. 약간의 습기라도 있는 옷은 절대 입지 마세요. 습기는 숨겨진 곰팡이와 냄새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입니다. 옷을 입기 전에 항상 완전히 건조했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곳, 바로 침대를 생각해 봅시다. 매일 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땀을 흘리고 피부를 벗기고 시트와 베개에 기름 자국을 남깁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침대가 불쾌한 냄새의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칭화에서 온 75세의 후이젠 이모는 한 달에 한 번 침대 시트를 세탁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7일마다 세탁하기 시작한 후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침실이 논밭을 지나가는 신선한 바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도 더 달콤하게 느껴졌다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국립 타이완 대학 병원의 피부과 의사들도 얼굴과 머리에서 나오는 기름과 박테리아를 모으기 때문에 베개 케이스를 주 이틀에 한 번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베개가 2년 이상 되었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때입니다. 오래된 베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스펀지와 같아서 수년간의 피부 세포, 땀, 심지어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든 발도 잊지 마세요. 이곳에는 250개 이상의 땀샘이 있어 여러분이 건조하다고 느낄 때도 지속적으로 수분을 방출합니다. 69세의 웨이거 삼촌은 좋은 세탁 후에도 왜 발이 냄새가 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의 신발과 양말이 어제의 땀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깨끗한 면 양말로 바꾸고 신발 깔개를 한 달에 한 번 교체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는 손주들이 다시 그의 무릎에 앉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코를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옷이나 침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공기 또한 중요합니다. 오래된 갇힌 공기는 여러분의 집 전체를 습한 냄새로 감쌀 수 있습니다. 신주에서 온 71세의 롱시우 이모는 아침 바람에 차가움을 싫어해 창문을 꼭 닫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과 저녁에 단 10분만 창문을 열어보니 그녀는 집이 더 가볍고 신선하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집이 더 젊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만 환경보호청의 전문가들은 실내 오염 물질을 분해하고 공기가 순환되도록 매일 창문을 열라고 권장합니다. 특히 냄새가 모이고 고착되는 주방과 욕실에 집중하세요. 습한 구석에 약간의 베이킹 소다를 두면
강한 화학물질 없이도 남아있는 냄새를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변화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더 깨끗하고 가벼우며 환영받는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숨 쉴 때마다 신선하게 느끼고 포옹할 때마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은 단계별로 쌓여서 여러분이 구매할 수 있는 어떤 향수보다도 오래 지속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미소, 조금 더 당당하게 앉는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초대하는 방식에 스며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걸어온 모든 작고 강력한 단계를 함께 모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냄새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느낌과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잠시 속도를 늦추고 함께 깊은 숨을 쉬어봅시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모든 교훈을 마음에 모으면 결국 아름다운 진실로 귀결됩니다. 채취는 단순히 냄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팔을 벌릴 수 있는 자신감, 당당하게 걷는 존엄성,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따뜻함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중한 공간을 조금 더 오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부드럽게 모아봅시다. 땀을 흘리지 않도록 똑똑하게 문지르세요. 숨겨진 곳, 피부의 주름, 털과 온기가 박테리아를 초대하는 곳, 어제의 땀을 조용히 간직하고 있는 땀구멍을 주의하세요. 냄새의 90%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를 조심스럽게, 힘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청소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주는 것입니다. 물, 햇빛, 그리고 따뜻함, 여러분의 새 친구입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듯 꾸준히 수분을 공급하세요. 부드러운 아침 햇살 아래에서 걷거나 늦은 오후에 황금빛 아래에서 걸어보세요. 매주 한 번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걱정을 증기로 날려보세요. 이것들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사랑의 작은 행동입니다. 더 가볍고 자유롭고 더 생기 있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의 향기를 위해 먹으세요. 달콤한 토마토 하나, 아삭한 사과 하나, 수분이 풍부한 과일 한 줌. 이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더 깨끗한 땀, 더 상쾌한 입냄새,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밝은 느낌을 여는 작은 열쇠입니다. 매일 아침 혀를 긁어내듯이 거울의 안개를 닦아내세요. 식사 후 자일리톨 껌을 씹고 세상이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느껴보세요. 장의 건강과 입냄새의 건강은 여러분이 몰랐던 비밀의 동맹입니다. 여러분의 옷, 침대, 그리고 공기, 이들은 여러분의 삶의 조용한 벽입니다. 매일 신선한 옷, 매주 신선한 시트, 하늘을 집으로 들이기 위해 창문을 여세요. 이들은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게 당신은 돌보아야 할 가치가 있다 고 말하는 간단하고 강력한 의식입니다. 여러분은 쇼우민 삼촌, 후이젠 이모, 웨이거 삼촌, 롱시우 이모의 진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영웅적인 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선택을 했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다리들을 만들었습니다. 포옹으로 돌아가고 웃음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피부에 진정으로 집처럼 느끼는 것으로 돌아가는 다리들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왔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숨길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기 관리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지만 부서지지 않는 오래된 나무처럼요. 화려한 향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정직한 이야기에 수치심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습관입니다. 현재의 몸에 맞는 습관, 여전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에 맞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완벽함을 향한 경주가 아닙니다. 이는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조용한 다짐입니다.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현재의 자신으로 사랑받고 안기고 소중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요. 이러한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다시 세울 수 있다면 그럴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열리는 작은 문들을 보았습니다. 변화는 오르막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걸어가는 길입니다. 한 걸음, 한 호흡, 한 선택씩요.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따뜻한 물에 담가 보실 건가요? 깨끗한 면 양말을 신으실 건가요? 혀를 긁고 자신의 반사경을 보며 미소 지으실 건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발걸음이 누군가에게 늦지 않았다는 신호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기분을 느끼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요. 오늘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클릭하고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건강, 자신감, 그리고 조용한 기쁨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말을 들어야 한다면 이 비디오를 공유해주세요.
때로는 작은 나눔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치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왕밍터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 일어선 것에 대해 깊이 자랑스럽습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여러분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힘, 지혜, 그리고 빛의 계절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 신선함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결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깊이, 깊이 사랑받고 있습니다.